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의 힘. 1. 한국과 15조 원의 주문이 체결된다. 3. 한국이 최고의 선택인 이유. 안녕하세요. 안보 문제 때문이라도 러시아와 손을 잡아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미국하고 관계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그저 보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러시아는 병주고 약주는 나라 같은 거라고. 러시아는 예전의 구소련이죠. 병적인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적국이 되어 진영이 갈려 싸웠지만 지금은 아주 가까운 협력국이 되어 있죠. 중국이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북한 문제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고 있죠. 우리 또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에 앞으로도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소리가 유럽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푸틴 대통령의 입모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 한마디에 유럽의 겨울 온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유럽 내에서 푸틴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말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에너지 대란을 발판 삼아 유럽 전역에 LNG를 무기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없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의 조선 기업들의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주액을 지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행보가 전 세계 가스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도 가져와 전 세계가 한국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를 통해 앞으로 있을 위기에 대비한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과연 푸틴 대통령이 내는 목소리에 유럽이 왜 긴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왜 한국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지와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얻는 이익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국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푸틴 대통령의 힘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여러 학자들이 올겨울을 최악의 겨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인데요. 문제는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정책과 함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각국은 석탄 발전과 화석 연료 제한을 하면서 그나마 친환경 에너지로 취급받는 LNG가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LNG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유럽 내에서 입지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천연가스 공급에 기를 쥐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로 새 가스관 승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푸틴 대통령은 유럽 내에서 LNG를 독점하면서 최고 권력자로 입지를 다져가는데 여기엔 한국의 도움 없이 절대 이룰 수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다는 북극 야말 반도에 한국의 자원개발 기술력과 쇠빙선이 없었다면 푸틴 대통령은 그저 유럽에서 러시아의 폭군으로 계속 불렸을 것이며 10년 이상의 장기 집권도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지 유럽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공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야말 LNG 프로젝트 후속으로 추진하는 아크틱 LNG 2개발 사업에 투입돼 쇠빙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추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최대 40척의 쇠빙 LNG 운반선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러시아의 사업은 한화로 약 15조 원의 수주 잭팟이 기대되는데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노바텍은 향후 LNG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 최대 30척의 아크칠 쇠빙 LNG 운반선 신조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레오니드 미헬손 노바텍 회장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노바텍의 첫 북극 LNG 프로젝트 선주 컨퍼런스에서 2030년까지 연간 약 7천만 톤의 LNG를 생산할 것이라며 연간 생산량은 2035년까지 9천만 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NG 생산량이 100만 톤으로 늘어날 때마다 아크7 스웨빙 LNG 운반선이 추가로 필요해 20부터 30척 이상의 신조 발주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노바텍이 2023년부터 취항 예정인 북극 기반 부유식 LNG 저장 설비 부수 그곳의 화물을 이들 선박구로 운송하는 작업에도 스웨빙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노바텍은 인프라가 조성되고 탄화수소 운송을 포함한 복잡한 북극 프로젝트 구현에 대한 축적된 경험은 회사가 가까운 미래에 LNG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며 2030년 계획으로 노바텍은 LNG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상 아크7 스웨빙 LNG 운반선의 선가는 척당 3억 달러 약 3,522억 원 수준으로 30척의 총수주가는 90억 달러 약 10조 5,700억 원가 됩니다. 노바텍은 연간 생산량 1,650만 톤의 야말야말 LNG 프로젝트는 이미 운영 중인데 여기에 북극 LNG 생산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30척의 추가 건조사로는 한국조선소중, 대운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유력한데 이들은 야말 프로젝트와 신규 아크틱 LNG에 투입돼 스웨빙 LNG 운반선을 건조 중이어서 수주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노바텍은 대우조선의 신조선 2척과 옵션 슬롯 2척을 예약해 총 4척을 주문할 예정이고 삼성중공업의 아이스클래스 1A나 아크아크사 선박용 신조선 4척의 슬롯을 예약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08년부터 북극해 자원개발이 활발해질 것을 예상해 극지용 선박 연구개발과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스웨빙 LNG 운반선 성공적인 건조로 건조 기술력은 물론 극지용 선박 건조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아크7 LNG 운반선 수주 이력은 물론 러시아 국영조선소 즈베스다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웨빙선을 공동 건조해 수주전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은 일주일 만에 3조 원을 쓸어 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수치만 본다면 러시아가 한국에 스웨빙 LNG 운반선을 몰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말고는 부탁할 나라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고 세계 최강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아이러니하게도 2m의 북극 얼음을 끌 수 있는 스웨빙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이 없습니다. 일반 LNG 운반선으로는 북극 항로를 지나가다 북극의 혹독한 기후와 함께 얼어버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때문에 북극 항로를 항해할 수 있는 스웨빙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LNG를 잘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워낙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웨빙선은 앞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앞으로 전진하며 직접 부딪혀 그 충격으로 얼음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2부터 3m 이상의 두개운 얼음은 이런 방법으로 깨뜨릴 수 없는데요. 때문에 두개운 얼음을 만나면 스웨빙선은 100m 넘게 후퇴한 다음 전속력으로 얼음에 돌진하여 그 위로 타고 올라가 배의 무게로 얼음을 깨뜨립니다. 마치 말뚝박기 놀이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게로 무너뜨리듯이 배의 무게를 이용해 단단한 얼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선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기동을 보이면 얼마 안 가 선체가 금방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북극의 얼음을 깨도 충분히 버티는 강제와 설계를 채택해 건조하는데 러시아는 일찍이 해빙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스웨빙선으로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 세계 LNG 최대 매장 국가지만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이 없던 탓에 야말 반도 LNG를 거의 방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스웨빙 유조선을 개발했으며 이후 대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스웨빙 LNG 운반선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대운조선해양은 17만 2,600m 세제곱미터의 LNG를 싣고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크아크 7급 스웨빙 LNG선을 개발했는데 다른 LNG선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앞머리가 뾰족하고 강판 두께가 3배나 두께워 단단한 얼음도 무리 없이 깨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이 스웨빙 LNG윤 반선을 만들었던 만큼 현재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국입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1차 LNG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생산될 LNG 운반 스웨빙선을 100%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러시아는 야말 반도에 천연가스 플랜트를 개발할 의지가 생겼고, 이에 러시아는 유럽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야말 반도의 개발을 더 진행하고 싶어하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건조한 스웨빙 LNG윤 반선 때문에 유럽 전역에 가스 공급이 안정을 찾았고, 마냥 추울 것 같았던 올해 유럽의 겨울은 예상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한국은 러시아에 LNG 운반 스웨빙선을 팔아서 남는 게 과연 돈밖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전적인 것 말고도 얻을 것이 많은데요. 우선 에너지의 다원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동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던 때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소재 관련 상당 부분 의존적인 것을 무기로 수출 규제를 행해 한국에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기술 강국이기에 일본의 소재 기술을 단번에 따라잡았고, 심지어는 더 좋은 소재를 개발하여 일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반면 원유나 천연자원은 다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재 기술로는 원유와 천연자원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강대국들도 이를 알기에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외교 관계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사소한 의견 차이로도 손바닥 뒤집히듯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동과 사이가 멀어져 중동 국가들이 원유 판매를 중단한다면 한국은 산업 전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중동의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인데요. 한국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야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석유파동 같은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은 정말 군사외교 관계에서 많이 노련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나중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서로 상생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항상 우리와 함께했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인연을 소중히 하는 만큼 두 나라와 우호적으로 상생한다면 정말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외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알 수 있네요. 기존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좋은 우방으로 같이 가는 정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적인 중공과 외국은 늘 견제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